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수도권 등 타시도 관련 11명과 기존 확진자 관련 9명 등 만남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 확진자 40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서울과 인천, 대구 등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13명, 지역 내 기존 확진자 관련 8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4명 등 어제 하루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별로는 여수가 9명, 목포 5명, 고흥 4명, 광양 2명 등 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광주가 4,873명, 전남이 3,003명입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 2차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경선 1위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지 하루 만에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4.55%로 이낙연 후보를 16.07%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전북 지역에서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한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전북 도민,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고 뒤를 쫓는 이낙연 후보는 34.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해 이재명 대세론에 더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호남 경선 결과는 다음 주 49만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투표와 이후 당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요즘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공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강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지난 23일 밤 순천 조례 호수공원. 연휴가 끝난 평일인데도 돗자리를 펴고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랄까 좀 집에 가기 좀 아쉬웠고 한잔하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이렇게 한잔하라고 싶은 거겠죠?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지나자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공원의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더 분주하게 음식을 전달하고 술병이 든 봉지를 손에 쥔 채 돗자리를 펴는 시민들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파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자리가 뻑뻑했다니까요. 빨리 자리 잡자 하면서 택시 내리면서 젊은이들이 야 자리 없다 막 이럴 정도예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에서 식당이 아닌 공원에선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이 복잡하다 보니 현장에선 혼선을 빚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를 좀 시에서 이거 하는 건 뭐예요? 10월 3일까지 4인 이상 된다는 말은 행정명령상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단속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과도한 단속이 과연 능사냐. 밤이 깊어지면서 취기가 올랐는지 취객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바닥엔 쓰레기가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한 미화원이 아예 돗자리채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게 미화원의 설명입니다. 초저녁에는 사람들이 술이 안 취했잖아요. 그럼 좋게 먹고 가. 이제 사람이 살살 한 사람씩 빠지면 그냥 그대로 놔놓고 술이 한 잔 되면 아침에 뭐 여야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원에 음주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전파 우려는 물론 쓰레기까지 넘쳐나는 상황. 순천시는 앞으로 공원 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공원에서는 5인 이상 집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호남권 공항들이 다른 지방 공항과는 달리 항행 안전시설의 적정 내용 연수를 넘기고도 교체하지 않는 등 항행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의 경우 항행 안전시설 적정 연한의 가중치까지 포함해 1년에서 3년까지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공항은 레이더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천 군 공항으로 인해 교체 연한을 3년이나 넘길 것으로 보여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항행 안전시설이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부처 간 협의 문제로 교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완도군 전역이 국내에서는 9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청정 지역 이미지로 완도군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국내 최대의 난데림인 완도수목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느린 섬의 대명사로 떠오른 슬로시티 청산도. 전복과 미역, 다시마 양식과 산호류 등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완도군이 지난 15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완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 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 완충, 협력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완도군 전체가 대상입니다. 완도군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난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신안군 다도해, 광릉, 숲 등에 이어 9번째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완도는 이와 같이 생태계가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가 크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을 추진해 주민 설명회 등을 갖고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규제는 없고 지역 이미지 상승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청정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서 지역 특산물 가치 상승으로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앞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로고를 개발하고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제시할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오는 29일 개막하는 이번 도시 정상회의는 전 세계 20개국 50여 개 도시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 복합 개최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도시정상회의가 도시환경협약 여수선언문 발표 등을 통해 COP18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장 핵심 권역에 대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박람회장 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도심 전체로 박람회장을 확대해 죽도봉과 장대공원, 동천, 국가정원과 저류지, 문학관 등을 주요 행사 무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 곳의 거점 공원과 녹지, 친수 공간 등을 연계하는 공간 연출을 통해 정원과 생태, 도시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2013년 박람회 이후 10년간 울창해진 국가정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 녹색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2023년 박람회 이후 녹색 인프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폐교를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감 쉼터 사업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07년 폐교된 돌산중앙초등학교를 매각하는 대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감 쉼터로 제공하기로 하고 꽃밭 조성과 건물 외벽 디자인 도색, 조경수 식재와 함께 로컬 푸드 판매장과 전시장, 사랑방과 쉼터 등을 조성하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교육청은 이 같은 공감 쉼터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의 대응 투자뿐 아니라 산단 기업 등의 교육 기부를 받아 마을과 함께하는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리는 올해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를 앞두고 첫 온라인 프로그램인 남도 요리교실이 운영됩니다. 남도 요리교실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홍보대사인 배우 김수미 씨가 명인에게 굴비찜과 조기탕의 비법을 배우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았으며 다음 달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 개막일에 맞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낭만 여수 남도의 맛 세계를 잇따라는 주제로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수시가 미래 여수항의 비전을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 복합 관광 거점으로 정하고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미래 비전과 함께 여수항의 실태 분석에 이어 중장기 8대 과제와 단기 10대 과제 선정 등 전반적인 연구 용역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과제로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크루즈 터미널 확장, 구항과 신항, 신북항의 연계 발전을 위한 여수항 관광특구 지정과 해상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단기 과제로는 스토리텔링 포토존 설치와 타임캡슐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발굴, 제안됐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운대리 청자 가마터에서 개토제를 갖고 본격적인 학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두원면 운대리 청자 1호 가마터에 대한 학술 조사를 통해 고흥 지역의 청자 제작 방법과 시기 등을 규명하고 지역의 도자 역사와 문화를 정립할 예정입니다.